물건이 직접 판매되고 막 그랬으면은 더 훨씬 더 설명이 쉬웠을 텐데 이거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 내용을 알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 관리, 상품 관리 여기까지 했죠. 이 다음에는 판매 관리를 이제 할 건데 이 판매 관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 아까 그 뭐냐 블로그 같은 거 설명하고 그거 연결해 갖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좀 이것을 설명을 하고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전에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보면은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한 거, 이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네이버 왜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느냐? 네이버가 검색 이력이 있다 이거죠. 일일 평균 검색량이 3억 개 중 40%가 쇼핑에 관련 검색어다. 아까 그 네이버 뭐죠? 거기서 봤죠? 검색하는 거.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나올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네이버 사용자 4명 중 1명이 주 1회상 네이버 쇼핑을 검색한다. 일평균 검색량이 3억 개. 그 다음에 60%는 모바일 상태. 이게 한 3년 전에 한 거예요. 내용. 그래도 여기에 그렇게 많이는 변하지 않았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구나. 그걸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 네이버 첫 화면으로 하는 유저는 2,400만 명, 그중 절반 1,500만 명이 자동 로그인 상태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자동으로 로그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이버는 검색에서 결제까지 끊김없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가 있는데 이런 네이버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뭐가 있어요?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죠.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뭘 써요? 이게 검색에서 네이버에 떨어지니까 뭐예요? 카카오톡 인수해 갖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네이버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우선은 스마트 스토어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했죠. 네이버 쇼핑에 연결해서 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설명을 했지만 다시 보면 자 네이버 쇼핑 어디가 있어요? 스마트 장터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여기가 네이버 쇼핑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쇼핑 전에 설명을 했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 이 네이버 쇼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물건을 사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가서 물건을 사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네이버 쇼핑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 네? 이렇게 연결해서 간단히 말해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돼요? 여기서 물건이 이렇게 떠야 판매가 되죠. 스마트 스토어 올라가 봤자 사람 별로 안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앞에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상품이 좋다든가 아주 싸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물건을 굉장히 싸게 한번 팔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다음 사업을 위해서 자 네이버 쇼핑이라는 거 네이버 쇼핑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죠. 자 이게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고 이거 이제 태블릿 PC 같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네이버 이용자와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쇼핑몰 및 스마트 스토어 간의 편리한 연결을 위해서 상품 검색, 카테고리 분류, 가격 비교, 쇼핑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쇼핑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80%가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을 한다. 이게 이 네이버 쇼핑을 오는 사람들은 거의 물건을 사러 온다는 얘기죠. 네이버에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려면 적어도 이런 곳에
물건이 하나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좀 한번 올려봐야 되는데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문자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스마트 스토어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1차 단계를 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그 홈페이지 보면서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한번 틀을 잡아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PPT로 설명을 해요. 대부분 방문자는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스토어 상품 페이지에 바로 유입된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상품 등록을 하고 럭키투데이 각종 기획전을 꾸준히 제안하여 노출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럭키투데이 우리가 특별 행사죠. 이게 우리가 편의점 가면 1+1 뭐 이거 하듯게 아니면은 다 오늘 왔는데 뭐 물건 하나를 갖다가 10개 뭐 50% 할인. 저기 어느 저기 가게 가면은 슈퍼마켓 가면은 막 그 요구르트 몽땅 모아놓고 2,000원 막 이런 형태죠. 그런 것으로 노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와 SNS도 운영한다. 방문자 증대에 도움이 된다. 자, 우리가 네이버 홈, 네이버 쇼핑, 네이버 윈도우 해갖고 검색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고 블로그, 카페, SNS, 디지털 포털, 단골 쇼핑몰 찾기. 이것 때문에 아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대체로 이제 무슨 말인가 지금 알아듣겠죠? 그래서 하고 자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제 네이버 페이라는 요새는 뭐 은행도 있고 다 카카오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다 페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이버 페이로 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니까 바로 포인트 같은 것도 이 네이버에서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가르쳐주죠. 끊김없는 쇼핑, 간편 결제, 송금, 포인트 적립,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모두 실행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네이버 회원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쉽고 빠르고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자, 네이버의 원스톱 쇼핑몰 구축. 아까 하다가 보니까 강의하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다 보니까 이거 잘못 보여준 것 같네요. 자, 네이버 원스톱 쇼핑몰 구축 솔루션. 간편한 입점 절차를 거쳐 쉽고 편리하게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사업자 판매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입점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에 따라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다. 자, 쇼핑몰과 블로그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쇼핑몰 구축 솔루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블로그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오늘은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블로그를 이제 되게 블로그 중심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연결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것도 이제 블로그로도 수익을 올리지만 블로그 수익은 조금 이렇게 쇼핑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나와서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거 맛있다고 선전해 주면은 손님들이 오지니까 그거한테 광고비 주고 뭐 이런 형태 그것이 파워 블로거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만든 거죠.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 판매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스킨과 배너를 무료로 제공. 스킨이라는 거예요. 이런 화면 여러 정도 있죠. 우리가 블로그 만들면 여러 가지 종류 화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죠. 채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여러 개 중에 배너들은 이렇게 광고 형태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료가 지금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거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러면 모르겠네. 자, 스마트 스토어 판매는 별도 서류 검증 절차 없이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 시 동의 절차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노출이 가능하다. 자,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 우리가 지금 했을 거예요. 한 사람들은. 상품 등록도 했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기본 연동이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올려놓으면 자기의 그 아이디로 올려놓으면 또 사업자로 해서 올려놓으면 다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은 고객 응대, 고객 구매 네이버 회원, 그 다음에 구매 시 네이버 포인트 적립,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네이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을 쓰든지 본인이 하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토어만 만들어 놓고 상품만 등록해 놓으면 여기에서 그런 사무처리 비슷한 것들은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손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파면 어떤 수를 내야 하나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가 도표로 그려져 있어서 한번 올려놨어요. 입점 수수료가 없으며 단지 상품이 팔렸을 경우에 한해 결제 수수료와 매출 연동. 이게 네이버 쇼핑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있죠. 그렇게 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팔린 경우에는 돼요. 그거 돼요. 그래서 합해서 6%가 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오픈마켓은 상품 판매가 최대 12%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픈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카페24나 뭐 이런 우리가 11번가 뭐 이런 것들이 다 G마켓 이런 것들이 오픈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 판매 비용,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 연동 수수료. 자, 결제 수단, 그러니까 네이버 결제 수수료는 얼마? 2%, 연동 결제 2% 플러스 신용카드로 하면 3.74, 계좌이체는 2.65, 그 다음에 무통장은 1%, 275원밖에 안 되나? 그 다음에 3.85 휴대폰 결제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3.74.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연동해갖고 팔려나가는 거.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려나가는 것은 이제 그 뭐야 그 수수료가 2%만 붙는지 이제 그 모르겠어요. 자, 구매자 방문 네이버 이게 최소 2%는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방문 네이버 쇼핑 방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네이버 페이 이렇게 되면 네이버 쇼핑 윈도우 2% 플러스 네이버 페이 수수료 1에서 3.85%. 그 다음에 구매자는 해가지고 쇼핑 위에 노출했을 때 방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결제 네이버 페이에서 1에서 3.85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되면 자 스마트폰만 네이버 쇼핑 연동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할 때는 수수료가 2%가 안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판매를 된다 해서 이게 도표가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보고 가도 나중에 헷갈려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우리가 아마 거의 네이버 쇼핑 그쪽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자기 수수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자가 오고 판매가 되면 그러면 자기한테 입금이 돼요.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계산을 안고 있어도 다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 구입한 데서는 미리 계산을 했겠죠. 근데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물건을 돈을 받은 다음에 송금해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자, 스마트 스토어 이거 제로 수수료 혜택 받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5억 원 이하의 이렇게 제로 수수료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대요. 그래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아직은 이런 것은 이제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크로라는 건 뭐냐면 은행 같은 데에다가 미리 돈을
저장해놓고 물건이 다 팔릴 때까지 있다가 팔리고 나면 바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미어 어셋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물건이 팔리고 나면 뭐 에스코를 안고 바로 이렇게 결제한다는 얘기. 결제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정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제 완료, 배송 완료, 구매 확정. 이게 구매 확정된 다음에 배송 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이게 이제 집배하라 가지고 상품 발송하고 이 상품 발송하면 이제 돈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이렇게 완료해가지고 준죠. 이것은 이제 이쪽에서 하니까 제가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물건을 판매되고 나면은 여기 네이버 시스템에서 스마트스토어 다 하고 이제 우리가 받을 금액이 입금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좀 더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중에는 개인 사업자,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하는 거예요. 사업자는 이제 우리가 단위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라는 것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뭐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도 있죠. 근데 비영리는 뭐 이런 물건 팔으려면 자기가 영리를 하니까 이런 물건 파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사회복지 사업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하긴 하겠지만. 그다음 해외 사업자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사업자 등록자로 돼 있으면 이렇게 사업자로 등록하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 설명이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 아이디의 종류, 네이버 아이디로 할 수가 있고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탈퇴 후 다시 하려면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이름이 바꿨다든가 이런 주소 있죠. 네이버 점 해갖고 자기 주소가 잘못될 때는 탈퇴를 한 다음에 다시 30일간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협동조합을 하다가 그걸 내 걸로 옮기려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서류들 그 협동조합 서류들을 다 취소해가지고 그거 가져다 주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네이버의 아이디를 안 쓰려고 하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 갖고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개인 사업자와 사업 판매자.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판매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자격으로 시작이 가능하며 추후 사업자 전환은 판매자 판단에 따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판매를 유지할 경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 및 통신 판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판매를 시작한 6개월 안에 10건 이상의 판매,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연재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 판매 거래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통신 판매 거래수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게 될 경우에는 이제 면제 대상이 되는 거죠. 판매 이용력에서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사업자로 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 이거 저기 스캔해 갖고 보내줘야 돼요. 거기서 보내는 게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개인 사업자를 개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거기다 사업자하고 이게 이 저기를 JPG나 이 파일로 해가지고 해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 두 개만 보내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건강식품을 하면 건강식품 교육 이수증 보내줘야 돼요.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그 만드는 서류를 보내줘야지만 판매할 사람들은 2시간 인터넷 들어가서 받으면 그 수료증이 나와요. 그것을 보내주면 돼요. 통신 판매 신고증 발급하기 이것은 구청에 가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에스크로 해가지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뭐 지방은행이나 이런 데 다른 은행은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또는 농협중앙회 농협 지축농협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발급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것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아까 저거 해봤었는데 이거 뭐 판매자 정보 있잖아요. 그 들어가서 스마트 스토어. 음, 스마트 스토어가 안 들어가네요. 이거 있는데 이거 뭐 판매자 정보 있죠? 판매자 정보, 판매자 정보. 판매자 정보 여기 들어가서 갖고 막 들어오게 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안 돼요. 판매자 정보. 여기 있죠? 구매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 제 거 이제 전에는 농협에서 했는데 이거 국민은행에서 이거 줘요. 이걸 해야 통장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이제 은행에서 저기를 해줘요. 그 구매 안전 서비스에 그 통장을 개설을 해줘요. 그 에스코드 하려고 이제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매자 정보에 대한 그 아까 거기에서 보면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판매자 정보, 상품 관련 신청, 신산의 교회 판매자 등급, 매니저 관리, 탈퇴 신청 이런 걸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매니저 관리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하냐 이 글이 저기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넣었는데 허락이 안 나가지고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사진을 잘못 넣는가 귀찮아서 안 넣고 있는데 여기 설명이 나왔죠. 최소 600 곱하기 160 곱하기 160 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해갖고 1300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어 소개할 때 그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진을 올렸는데 안 해줘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요. 요거 할 때요.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출 관리. 자, 네이버 쇼핑에다 관리.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이거부터는 우리가 노출하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여부터가 재밌어요. 재밌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게를 챙겨놓고 우리가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